주피터 노트북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new 해서 새로운 파이썬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편리한 점이 웹브라우저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코드 실행 사항을 산뜻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다음번에 봤을 때도 내가 코드 실행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테스트 파이썬 이렇게 해서 이름 하나 정하고요. 그럼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입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입력. 그래서 인풋을 받는데 인풋 함수 이용해 가지고 뭐 insert your string 이렇게 하면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this is my first test. 이 입력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sinput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좀 전에 했던 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sinput에 그 데이터 타입이 또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입을 한번 쳐주면 자, 이 변수의 이름이 뭔지가 나오는데 파이썬에서는 string이라고 하지 않고 str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nput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 자바, 파이썬하고 자바랑 다른 파이썬의 특징이 파이썬은 데이터 타입을 미리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는 인터프리트 기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줄씩 분석하기 때문에 통째로 분석하는 언어랑 좀 체계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데이터 타입을 봐야 되고 이 데이터 타입만 봐서는 또 어떤 함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유용하게 쓰는 게 dir 함수입니다. dir에서 sinput을 하면 스트링에 있는 여러 함수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쓸 거는 split 함수를 쓸 겁니다. split 함수. split 함수 써서 얘를 월수로 한번 받아볼까요? 자, input에 split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뭔가 결과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결과가 궁금하면 다시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월수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자, 이 스플릿은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this is my first test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백 있잖아요.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된 결과는 이 대괄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대괄호 연결되어 있으니까 리스트라는 거죠. 자, 리스트니까 얘를 length 해가지고 words 하면 모든 데이터 타입의 개수를 헤아립니다. 그럼 5개가 딱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프린트를 해서 자, number of words 개수는 몇 개인가 하면 length의 words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과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입출력도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열 처리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문자열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은 타입 치면 되고 어떤 함수, 어떤 데이터 타입에 붙어있는 함수 보고 싶으면 dir 하면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또 help를 치면 됩니다. help에서 이렇게 하면 help 나올라나? 스트링에 대한 help가 또 나오네요. 여기에 대한 값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좀 전에 쓴 거는 스플릿을 썼잖아요. 스플릿. 여기 스플릿 함수 어떻게 쓰는지가 또 굉장히 꼼꼼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영어라서 조금 어색한 점이 있지만 요런 정도는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런 타입, dir, help를 이용하면 파이썬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를 보면
자,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제 리스트 항을 합치라 했습니다. 리스트 항. 그럼 리스트를 숫자로 예를 들어 얘가 1, 2, 3, 4 이렇게 합친 예를 이용해서 하는데 요거를 할 때는 각 항을 합쳐야 되니까 for 구문을 쓰는 게 좋아요. for 구문은 이렇게 해서 in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 넣고 여기 1, 2, 3, 4, 5에 대한 거는 x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x 값은 순차적으로 1도 들어갔다가 얘가 2도 들어갔다가 3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5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or 구문, for하고 in이라고 하는 이 구문을 쓰면 이 루프 순회를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 한번 볼까요? 자, 리스트 정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numbers라고 해서 그냥 리스트는 대괄호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했고 얘 타입 한번 보면 넘버스는 당연히 리스트라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or 구문으로 돌리면 됩니다. x in numbers라고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sum 하고 싶으면 sum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x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sum이 정의가 안 됐으니까 여기다가 sum은 0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곱하기도 한번 하라고 했잖아요. 곱하기도 하라고 했으니까 product은 영어로 곱하기니까 얘는 곱하기라서 1을 먼저 배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x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누르면 여기 콜론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합계하고 곱을 계산을 했고요. 얘를 순차적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um은 얼마냐? x 그 다음에 product 곱은 얼마냐 하면 여기 x가 아니고 sum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od 저렇게 쓰면 합과 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철자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합과 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좀 공부했으면 하는 거는 리스트를 정의해서 for 이용해 가지고 순회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이제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range 함수를 써도 됩니다. range 함수를 쓰면 자, 얘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 numbers의 length를 이용해 가지고 range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얘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어떤 게 나오는가? 그럼 0부터 7까지인데 그러니까 7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7은 안 들어가서 자, 얘가 리스트로 타입캐스팅이 되려나요? 리스트로 타입캐스팅이 되나요? 그럼 0부터 6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항상 0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숫자는 이제 넣지를 않아요. 원래 이 num의 length는 얼마입니까? 7이죠, 7. 7개 우리 썼잖아요. 1부터 7까지. 근데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7 앞에 있는 숫자까지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i를 받으면서 어떻게? 여기다가 range 함수를 쓰면 됩니다. range 함수 써서 nums의 length를 받아서 순회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nums의 배열로 이제 접근해서 i번째
또 i번째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출력을 해주면 뭐 같은 결과가 얻어지겠죠. 근데 이 코드하고 위에 코드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얘는 인덱스를 받아서 리스트에 가서 또 값을 갖고 오는 거니까 좀 번잡합니다. 번잡한데 맨 처음에 썼던 코드는 리스트에서 바로 값을 x로 받아오니까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이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코드 for 구문 이용해서 코드 개발하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보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클래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클래스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이 함수 정의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서 예를 들어 나는 숫자 정의하고 싶으면 mynu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fine을 하는데 얘는 construct, destruct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construct는 이렇게 init으로 설정하는데 언더바 두 개를 앞뒤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 클래스에서 중요한 개념은 셀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것도 데이터 구조니까 mynumber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mynumber를 설계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스턴스, 설계도를 이용해서 만든 그 객체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객체를 표현하는 함수가 셀프입니다. 자바에서는 이 셀프가 this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셀프 이용해 가지고 이 객체의 레퍼런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해가지고 A, B.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셀프 밑에 A를 하나 생성을 하고 또 셀프 밑에 B를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멤버 변수 두 가지를 이 인스턴스 밑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제 우리가 디스트럭터가 필요하면 델 함수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이게 필요 없어서 그냥 함수 정의만 해놓고 패스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 함수가 필요하면 다시 함수 define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add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여기도 셀프를 받아야겠네요. 조심할 거는 항상 셀프로 받아야 됩니다. 셀프로 받지 않으면 객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mynumber에 있는 그러니까 전역에 대한 변수나 함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셀프 밑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해야 돼서 인수를 셀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dd한 경우는 리턴 해가지고 셀프 밑에 있는 a하고 b를 리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곱도 한번 해볼까요? 프라드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경우는 리턴을 할 때 a하고 b를 이제 곱해서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 클래스 정의한 거고, 요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여러분이 마치 클래스 자바에서 쓰는 것처럼 써주면 됩니다. 이름 적고 new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가 얘이기 때문에 입력이 3개이긴 한데 실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는 셀프는 받을 필요 없어요. 셀프는 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받을 필요 없어서 그냥 A, B, 예를 들어 숫자 나는 뭐 1.2, 3.4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my number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이고, 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도죠. 이용해 가지고 물건,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든 객체는 우리가 데이터 변수처럼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 변수를 만들어 줄 때 입력이 2개가 들어가죠. 2개 들어간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B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AB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상태.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값이 my number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my number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여기도 프린트 한번 해줄까요? 프린트. 자, 이번에 프린트 하는데 얘는 my number 밑에 있는 함수에 접근할 겁니다. add에 접근해 가지고 출력하는 거고, 밑에는 my number에 있는 곱하기 prod에 접근해 가지고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입력 인수를 아무것도 안 썼죠.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셀프이기 때문에 안 썼는데, 이 셀프는 사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my num입니다. 이 객체를 표현해주는 키워드가 파이썬에서는 셀프입니다. 근데 이 셀프는 써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 인스턴스 이용해가지고 객체 이용해가지고 접근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멤버 변수 2개 정하고 멤버 함수 2개 정해서 한번 사용을 하면 세 번째 과제도 완성을 한 게 됩니다. 파이썬은 객체를 위해서 클래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고 객체 제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객체 제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상속 기능을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독을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정합니다. 애니멀의 컨스트럭터가 필요하니까 이닛을 만들어냅니다. 셀프로 먼저 받은 다음에 애니멀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네임이라고 하죠. 자, 정해서 또 셀프 밑에 멤버로 네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애니멀에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자, 프린트를 해서 define 자, print me 나 자신을 프린트하라 이거를 한번 해봅니다. 셀프로 받고 자, 여기에 프린트해서 문자 열로 I am 어떤 이름인지 이 이름을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 함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init 함수에 넣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더 하나 추가해서 setName이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할까요? 이름을 추가하는 기능은 함수로 다시 빼고 초기화할 때는 자, 셀프 밑에 있는 setName을 호출하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애니멀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고요. 얘는 이제 컨스트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휴먼이라 할까요? 휴먼 그래서 생성을 합니다. 하고 자, 애니멀에서 자, print me 함수를 호출하면 I am human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마침표까지 있으면 더 좋겠네요.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잘 되는가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마침표까지 나왔네요. 자, 강아지, 개는 애니멀 속에 이제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독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상속을 받겠습니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상속을 넣습니다. 자, 여기서 괄호에서 집어넣는 게 함수의 입력, 클래스의 입력으로 넣는 게 아니고 상속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상속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받아서 dog이라는 클래스를 더 확장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강아지인 경우는 이제 마스터가 필요하니까 maste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마스터. 그런 다음에 셀프 밑에 마스터를 멤버로 등록을 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자, 프린트 밀을 한번 해주는데 자, 여기 조심할 부분 애니멀에도 프린트 미가 있고 dog에도 프린트 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멀에 있는 프린트 미 대신에 dog에 있는 프린트 미가 호출이 됩니다. 언제? 내가 이 클래스를 dog로 생성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짜고 있는 프린트 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예전에 있던 애니멀의 프린트 미를 한번 호출하고 싶으면 자, 우리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고 프린트 미를 호출해 줍니다. 다만 여기 중요한 거는 셀프를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프는 사실 독에 대한 셀프긴 한데 이 독은 애니멀에서 상속을 받았잖아요. 애니멀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셀프는 애니멀의 프린트 미까지 호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내 마스터가 누구인지 출력을 해줍니다. 자, my master is 여기다가 마스터라고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다만 이 독이라는 클래스는 생성을 할 때 마스터는 생성 안 했기 때문에 이 코드 이대로 실행을 하면 프린트 미 했을 때 에러가 뜰 겁니다. 에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이제 독에서 독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문제 없죠. 근데 독점 프린트 미 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하면 마스터가 정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에러를 방지하려면 독이라는 게 생성될 때 아예 마스터까지 초기화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고민할 필요 없이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일단 애니멀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해줍니다. 자, 얘를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셀프 밑에 마스터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none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다시 확장을 시키고 이제 개선을 한 다음에 프린트 mid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I am dog, my master is none 이라는 게 나오고요. 만약에 마스터를 등록하고 싶으면 set master에서 여기다가 라고 치면 마스터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미를 하면 이제 마스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애니멀에 있는 기능은 독이 기능을 호출할 때 새롭게 정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애니멀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상속을 받았고요. 상속을 받았을 때 이제 계층 구조를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화를 할 때도 애니멀의 초기화 루틴을 호출하고 싶으면 호출을 해주면 되고 필요 없으면 호출을 안 해도 됩니다. 호출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프린트미인 경우도 함수가 같잖아요. 함수가 같은데
어떤 클래스로 인스턴스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출력되는 게 달라요. 위에 애니멀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 프린트미는 당연히 얘를 호출하겠고, 자 밑에는 독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독의 프린트미는 여기에 있는 프린트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하면 이 파이썬의 클래스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